인기 유튜버의 또 다른 밋밋한 요리 영상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남편이 제가 공들여 개발한 시간 절약형 레시피를 비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어느 날 지인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친밀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는 그날 밤 내가 근거 없는 의심을 품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나는 남편 요한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고의 희미한 빛을 은밀하게 조사하여 뒤에 숨겨둔 봉투를 드러냈습니다. 운전석 선바이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여성의 사진. 이미 요한의 이름과 낯선 필체가 적힌 이혼 서류와 그에게 보내는 편지. 남자다. 이제 이혼할 수 있다. 그 순간 읽은 편지. 배신 컷. 우리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특히 우리 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마음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사람과 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이름은 수지 어빈이고 저는 단순한 요리 유튜버가 아닙니다. 6살 난 딸 레이첼의 헌신적인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은 대학 시절부터 나의 열정이었고 내 일에서 성취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그 열정을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내 요리 기술과 시간 절약 요리법을 보여주는 또 다른 비디오를 준비하면서 카메라 뒤에 숨어있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준비된 미소를 지으며 남편 요한은 종종 격려의 말로 나를 안심시키곤 하지만 그의 끊임없는 부재는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회사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경력 상승에 지칠 줄 모르고 늦게 복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그의 직업적 성공과 그가 동료들로부터 받는 존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녁 시간을 혼자 헤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음 레시피를 위해 야채 껍질을 벗길 때 우리 사이에 틈이 커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연결을 갈망하는 외로움의 보대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최근 휴일에도 일에 지쳐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가 내 이상한 미소를 알아차렸을지 궁금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그가 예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집안일이나 육아를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를 어깨에 맡깁니다. 혼자서 책임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오시나요? 레이첼의 사랑스러운 딸이 걱정스럽게 그녀에게 순진한 걱정을 묻습니다. 저를 위한 위안의 원천입니다. 오늘 또 늦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레이첼은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희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녀는 친구 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을 놀이공원에 데려갔는지 나에게 털어놓았고 요한은 점점 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레이첼 사이의 쓰기 생각은 견딜 수 없다. 나는 레이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위로를 주려고 노력한다. 당신의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고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시어머니가 비판적인 발언으로 끼어드는 것을 방해하고 항상 한숨을 참으며 나는 또 다른 비승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 씨는 유튜버로서의 내 경력을 이해하거나 존경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 노력, 특히 시간을 절약해주는 레시피를 너무 경시합니다. 시간을 절약해주는 레시피는 단지 지름길일 뿐이죠. 그녀가 경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의 좌절감을 메아리치는 친숙한 후렴구 비판에 찌르는 듯한 비평에 찌르는 소리 유무의 끊임없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에게서 오면 더 깊어진다. 그녀는 초대받지도 않고 주저없이 나타나 식사를 즐기기 위해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음식을 아끼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끊임없는 비판은 내 결혼 생활에 항상 결함이 있었고 여성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그녀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60대의 유선 낸시는 자신의 손녀 레이첼을 냉담하게 무시하는 낡은 신념에 완고하게 집착하지만 나는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엄마 나는 책임감으로 힘을 얻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 얘에게 인사합니다. 그의 보기 드문 모습 시간을 절약해주는 나의 요리법에 대한 조롱으로 가득한 인기 유튜버의 또 다른 계열은 요리 영상에서 그가 입힌 상처런 디프이라는 말은 내일 어머니 집에 가서 위안을 구하게 만든다. 요한이 어머니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 그의 동기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한다. 단지 그의 미망인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할 때 더 많은 일이 필요한 것인지. 어느 날 동네를 돌아다니다 에보트 부인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잘 아는 이웃이 공손한 대화를 나누며 최근 차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임에서 할 말이 더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에보트 부인은 자신이 주저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암시하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당신의 남편 옌이 여성 동반자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목격했고 두 사람이 함께 당신의 시어머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에버트 부인의 발언에 놀랐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 가족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직장 동료이거나 간병인 연결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내 안의 혼란을 숨기려고 침착한 척했습니다. 불안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심장이 뛰고 두려웠고 레이첼은 걱정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녀의 진지한 걱정이 저에게 끈을 줘서 진실을 찾으려는 나의 결심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일찍 자자 내적 갈등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불확실성의 무게로 인해 레이첼을 학교에 데려온 후 레이첼을 위해서 그리고 내 정신건강을 위해 클래러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시어머니와 이야기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거기 서서 신경이 쇠약해지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망설임이 실제로 그녀가 시작한 더 심오한 현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녀의 발언에 어느 정도 AB를 받았습니다. 뉘앙스가 짙은 그녀의 말 요한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직과 절망의 네트워크에 노출된 후속 공개 내 시어머니는 도움을 구하고 상담사인 줄리아에게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설명이 부족했고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가족을 위해 앞으로 닥칠 결정에 대해 남편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한과 저는 그날 저녁 요한이 집에 돌아왔을 때 사실을 밝히고 가족을 위한 최선의 행동 방침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공개 토론을 가졌습니다. 내 엄마 동네 이웃들이 너를 발견하고 내가 아닌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해서 내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초조함과 각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소개시켜줬다고 나는 떨면서 내 목소리를 물었다. 당신이 언급한 대로 냉정하고 후회하지 않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예, 맞아요. 무시하는 손짓으로 그는 내 걱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심리치료사인 이 여자에게 의지하여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한 불만을 그의 피곤함 때문이라고 비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나는 그가 지금 내 앞에 닥친 충격적인 사실을 처리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서재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가 다니고 있던 레이첼의 과외 학교에서 전화의 형태로 또 다른 타격이 왔습니다. 수년 동안 부지런히 저축했지만 등록금 자동 납부가 혼란스럽고 불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급히 계좌를 확인해보니 레이첼의 교육을 위해 힘들게 저축한 $80,000와 퇴직금이 사라졌습니다. 충격과 실망으로 절망에 빠진 요한과 마주했습니다. 대답을 위해 사용한 걸까 믿을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대답은 단검처럼 나를 꿰뚫었다. 상담료로 썼다. 전문의 비용이 비싸다고 태연하게 설명하는 그의 말은 이전에 벌어졌던 배신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내 눈에는 불가피했다. 진료소 폐쇄나 초과근무로 인해 상담사 일정 조정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는데 이는 꽤 번거롭고 빈손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그는 $80,000가 상담 비용으로 할당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호화로운 저녁 식사와 고급 브랜드의 호화로운 선물이 어떻게 믿을 수 없었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표현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가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우리의 관계가 전형적인 상담사 고객을 초월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다이나믹은 그날 밤 불륜의 증거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나는 레이첼을 데리고 갔을 때 차가 온통 모래로 뒤덮인 바로 그 차를 수색하기로 결심했다. 주차 저번에 청소할게 요한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차를 청소하는 척 중얼거렸다. 몰래 차고로 가서 대시보드 뒷좌석과 트렁크의 어두컴컴한 실내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무심코 운전석 선바이저를 내리고 주소가 적힌 갈색 봉투에 시선이 닿았다. 그 봉투 안에는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머뭇거리며 안을 들여다보니 이혼 서류와 함께 활짝 웃으며 아기를 안고 있는 낯선 여성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요한에게 보낸 편지펜은 아이의 탄생과 이별의 기회를 선언했습니다. 얀의 이름은 비록 그의 손글씨는 아니지만 이미 이혼 서류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 내가 그렇게 빨리 끝내고 싶다면 그 순간에 빨리 의무를 이행할 텐데 내 마음은 차가워졌어. 이건 나와 내 딸 모두에 대한 배신이야.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엄숙히 맹세했어. 남편이 무심코 어머니 댁을 방문할 계획을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이 그의 파라모어와의 또 다른 만남으로 인식되어 외로움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출발을 확인한 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소지품을 챙겨 레이첼과 집을 비웠습니다. 그 후 곧 나는 봉투에서 발견된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끝을 표시하고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비밀리에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유죄로 인해 증거가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걸맞게에는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알려진 날에 불륜을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는 사실 유죄를 입증하는 사진에서 여자와 함께 징징거리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정거장 떨어진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고 이튿날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법적 경로를 통해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옌으로부터 분노한 전화를 받은 직후에 공정한 재산 분할과 낭비된 $80,000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감히 문제를 스스로 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장난치지 마. 우리를 먼저 배신한 사람은 당신이었어. 그 돈은 당신 딸 레이첼을 위한 거였어. 당신은 그녀의 부모야. 결국 공평해. 이걸로 도망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난 처음부터 딸을 원하지 않았어. 난 그 가금류를 해결하는 것이 당신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면 당신 없이는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옌의 호언장담은 절망에 휩싸여 내가 양육하고 교육받은 땅의 분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합의된 금액을 내 계좌에 넣었습니다. 계정이야 나 결제했어. 약속했잖아. 지금 만족하니? 옌의 다음 메시지는 분한 줄리아 쿡이 우아한 식사로 매일 나왔어요. 당신처럼 다른 유튜버처럼 게으른 사람은 아니고 엄마는 능력 있는 아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없어 다행이다. 결혼을 더 빨리 끝냈어야 했는데 이혼이 마무리되어 부담이 덜해져서 전 시어머니의 꾸지람도 더 이상 없고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요한에 대한 걱정도 없어. 무엇보다 레이첼은 고통이 없을 것 같았고 그 후 그녀와 나는 조용한 삶에 정착했지만 3개월 후 나는 전 남편의 옛집으로 예상치 못한 호출을 받았다. 내가 걸을 때 줄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잘 알려진 것일로 내 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요한이 말렸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요한의 혐의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당신이 무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의 이혼으로 인해 불운이 생겼다고 계속해서 불평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발명한 가전제품의 횡보 판매, 판촉, 심지어 알래스카로의 이전 명령까지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고용주가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무슨 계획이 있는데 즐거운 사람들 보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우리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비난은 그만해라. 부정할 권리는 있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게 보상에 대한 상당한 요구에 대비하세요. 어떤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까지 나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요리 영화에서 옌이 디자인하고 개발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했습니다. 요한의 가전제품이 잘 팔린 이유는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비디오에 효과가 있었지만 이혼 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광고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빈 부인 우리 제품과의 또 다른 제휴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어빈 부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저를 속인 것 외에도 제 배우자는 이혼 이후 애인과 함께 아이를 먹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상품과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 남편을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언급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가 큰 손실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을 다시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요한이 회사에서 강등되고 직위에서 해임된 후에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남편의 무능력이 원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출 증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요한에게 옌의 사업과 관련된 전체 이야기를 말했을 때 그는 정말 낙담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대답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처럼 솔직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뭔가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줄리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녀는 매일 백화점 푸드홀에 오는 것 같아요. 거기 일하는 지인이 오늘 저녁에 준비된 요리를 비축해 두었던 것 같아요. 저녁은 뭐예요? 그 가게에서 어떤 요리를 골랐나요? 내 시어머니는 의심할 바 없이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된 저녁 식사에 열광하고 계실 거야. 줄리아 무슨 말이야? 줄리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뜻. 즉 요한이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뜻이야. 거짓말쟁이, 그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보낸 이유야. 엄마는 우리에게 줄리아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조언한 사람이었는데 수지가 좋지 않다고 다들 줄리아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다고 극찬했고 무료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어. 매일 밤밥도 못 사서 순진한 척 하려니 이제 다 마트에서 산 것도 아니고 집에서 만든 것도 아닌데 전 시댁 식구들에게 행복을 바라는 완전 재앙이었어. 나는 더 이상 서둘러 집을 떠나지 않았다. 5년만 내 그런 나쁜 사람들과 엮이고 싶었는데 전 남편이 일했던 가전제품 회사에서 다시 연락해 협력을 제안했다. 마음이 흔들렸는지 어쩌면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다. 요한과 한번 거래해야 할까봐 불안했다. 나중에 나는 어빈 씨가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줄리아와 함께 지냈고 함께 요리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양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된 음식이나 저렴한 음식만 계속 섭취했습니다. 뚱뚱한 설탕과 짠 음식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생활 방식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요한은 66파운드가 늘었고 건강 문제가 있었고 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트너십 저녁 식사는 뭐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레이첼이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레이첼 감자 그레튼 아마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제 앞치마 시간을 맞춰주세요. 칼을 정말 잘 다루셨네요. 제 말은 제가 어느 집의 딸이에요. 크면 바로 요리하는 유명 유튜버가 되어 요리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목표는 어린 요리사도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하고 건강에 좋은 식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워킹맘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내 다가오는 스트림은 첫 번째 이야기에 관한 레이첼과의 공동 노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한 결혼으로 인생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반면 데이니는 잘난 척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감을 전달하기 위해 내 방식대로 말을 뱉었다. 그의 날카로운 인사 목소리는 특히 회사 사장의 딸인 브리아나의 혈통의 딸과 재혼한 것을 생각하면 불안했다. 클라욱 인더스트리즈는 데이니가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지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전형적인 중년 남성의 모습이지만 다소 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욱 인더스트리즈라는 이름을 듣자 인식의 느낌이 내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회사, 내 마음은 빠르게 합쳐졌습니다. 클라욱 인더스트리즈 데니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나는 경이로움의 표정을 지었고 나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웃음을 억누르기 위해 내적인 노력으로 반응했습니다. 내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키티 모어건 35세, 남편 데이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나는 실제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 사업 내에서 저는 여전히 사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아버지는 계량기 관리 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동 아들이므로 결국 회사 사장직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나이 많은 임원들이 혼합되어 있어 압박감은 눈에 띌 수 있지만 데이니의 3년 연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가족 사업의 복잡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감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과 가정생활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데이니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사회사에서 고생합니다. 그의 직업에 대한 신체적 요구는 부인할 수 없지만 나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대학 학위나 미래의 열망을 과시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우리의 길은 서로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처음에 데니가 내 친구에게 관심을 두었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헌신했지만 그들은 대안으로 내 소개로 이어지는 교감을 형성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관계에 대한 파격적인 창세기였습니다. 데이니의 평온한 태도는 내 세심한 자아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가졌고 수많은 데이트 후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다가오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20대 후반 나는 1년간의 교제 끝에 데이니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데이니의 아내인 우리 연합이 순조롭게 시작되면서 나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데니의 부모님은 남다른 따뜻함을 보여주셨고
내가 갈 때마다 항상 두 팔 벌려 저에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일부 지인들이 시댁에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나와 이렇게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인이의 힘든 직업으로 인해 종종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되었고 집에 돌아올 때 육체적으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헌신에 감사하는 동안 우리의 삶을 무색하게 하기 위해 그가 자신을 편하게 해주기를 바랐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는 저녁을 준비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간단한 행동에도 감사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투표를 받은 남편이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한 지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우리의 평온한 삶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인이는 무심코 우리가 자신의 어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제를 꺼냈고 약간의 좌절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경비, 내가 가족을 시작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활발한 결혼 생활을 고려할 때 단순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내심을 발휘하면 결국 임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것뿐입니다. 침착하게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말투 우리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그다지 걱정할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데니가 말한 것처럼 평소보다 더 적극적인 것 같았어요. 피임 없이 함께 사는 커플 중 약 80%가 1년 안에 임신한다는 걸 모르시나요? 내가 임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 통계의 규모가 너무 커서 나는 그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면 내가 제안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열망을 느끼며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해결책일지도 모르지만 그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계시나요? 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남성보다 불임 문제를 더 자주 겪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대인이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어조로 전달되는 경멸적인 말에 놀랐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불임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둘 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인이는 그것을 나에게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그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으로 보았습니다. 그 아가씨 정말 더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답장을 한 다음 시험을 보러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난 일에 바빠서 대인이가 얘기를 미루었다고 화를 내며 반격했어. 나도 일이 있단 걸 알잖아. 내 아버지가 소개해준 회사에서 내 자리는 그저 옳다른 순행일 뿐이라고. 난 그냥 크루가 아니었어. 당시 나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들이 나를 무시하고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내가 친절하게 대답하면 그는 날카로운 대답으로 나를 잘라버릴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서로 얼굴을 돌리는 동안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인이는 나에 대해 매우 다른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비도 안 됐는데 집에 오면 언제쯤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청소도 못할 것 같냐?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늦게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없는 배우자인지 내뱉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집에 가는데 10분이나 걸렸습니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데니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만 아버지 부동산 회사가 결코 만만치 않은데도 참았습니다. 빨리 갈게요. 술 한잔 하면서 기다리시겠어요? 데니가 알고 있다고 제안했어요. 술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그렇게 과격한 조치를 취해야 해서 미안했지만 그의 끊임없는 언어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의 기분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데니의 기분은 저녁 식사에 대한 무시적인 말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나갔고 저는 데니가 휴가를 냈다고 말한 불임 검사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기 위해 머릿속으로 다음날 계획을 세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니가 가지 않고 혼자 가야 한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검사를 처음 권유한 사람은 나였지만 불평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불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긴급한 상황은 없었지만 내가 문제일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데이니가 항상 아이를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빨리 아이를 낳고 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확률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대 임신 중이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체크인 후 1시간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분주한 산부인과 진찰실로 호출되어 초조하게 혈액검사 결과를 기대하고 내부조사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대인이가 그날 퇴근했을 때 시험 보고서를 줬어요. 뭐 검사를 받은 건 잘한 일이겠죠. 아마 당신 잘못 일 테니까요. 결과는 나오자마자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무심코 말했다는 걸 알아요. 나는 불임 문제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의 가정에 몹시 짜증이 났습니다. 불임 검사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정신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가 제안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고 나는 35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할 수 없었고 대인이는 나와 함께 아이를 가질 가능성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주 일찍 떠나거나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술에 대해 언급합니다. 동료들과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그 행동이 대학생 생각나서 너무 짜증나고 요즘 회사가 바빠서 아이 낳을 생각도 못하고 대인이의 최근 행동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 이상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밖에 나가서 집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내가 가져가려고 집었을 때 그의 스마트폰이 거실에 남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방으로 전화벨이 울렸고 브리아너 클라ug의 전화가 업무 관련 전화인 줄 알고 화면에 번쩍이면서 데니가 집에 전화기를 두고 왔다고 알리기 위해 응답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 데니, 너 늦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30분 동안 어디야? 서두르지 않으면 오프닝을 놓칠 거야. 데이트에 대한 언급에 당황한 그녀의 시시덕거리는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왔어. 나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 여자는 분명 그 사람의 사람이 아니었다. 직장에서 그는 나를 속이고 있었다. 데이니의 불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들고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그의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다. 브리아너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데이트에 대해 언급한 것은 내가 불임으로 고생하는 동안 데이니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최근에 그 사람이 멀어진 것도 당연하고 더 이상 나에게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데이니의 전화 잠금 장치가 그의 생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했습니다. 어려움 없이 통화 내역은 브리아너 클라ug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메시징 앱은 나를 메스꺼움을 느끼게 만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정한 메시지의 교환을 공개했습니다. 나는 내 전화기로 이러한 증거 사진을 찍은 후 데이니의 전화기를 그의 방으로 돌려보내며 남은 하루를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싸늘해진 결혼 생활을 한 달 동안 견디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출근해서 아버지 사무실로 불려간 회사 사장의 진지한 말투에 허둥지둥 놀라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단언했으니까 앞으로는 널 믿어야 해. 크게 흔들린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일을 계속했다. 그날 저녁 데이니가 나에게 다가와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표현했다. 그의 불륜의 증거를 발견한 이후로 언제 이혼 주제를 꺼냈어야 했는지 그가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 이혼하자. 나는 이제 내 마음속의 분명한 결정에 응답했습니다. 데이니는 이혼에 대한 나의 신속한 동의에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기쁨을 배반하는 그의 표정, 그의 태도에 대한 짜증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륜 파트너 브리아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나는 그가 제출한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다음날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주택담보대출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데니의 집에 대한 PR 참조를 예상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와 논의했습니다. 오후에 데니가 이혼을 시작하고 사건에 연루된 이후 그의 까다로운 직업과 적당한 급여를 고려할 때 그의 재정적 안정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괜찮다고 확신했습니다. 불륜 나는 남은 모기지 상환에 기여할 의무가 없다고 느꼈다. 나는 3일 후에 집을 나와 집 근처에 있는 부모님에게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이혼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고 내가 데니의 불륜을 폭로하자 부모님은 계속해서 나를 확신시켰다. 그를 떠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며 이래 나 자신을 던졌다. 나는 데이니에게서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했다.
1년이 지나자 나는 점점 일에 열중하게 되었고 어느 날 아버지는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잠시 쉬고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깨닫고 벅찬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레곤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단독 여행이었고 상쾌한 곰이 내 지친 영혼을 정화하는 것 같아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펍 매니저를 비롯해 만난 현지인들이 엄청나게 친절해 점차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지역 최대이자 가장 유명한 스미스록의 호텔을 예약했고 로비에서 웰컴 드링크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장난치는 순간 여행의 피로가 사르르 녹았습니다. 오레곤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제 애 남편 데이니가 큰 짐 2개를 들고 현관으로 걸어 들어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애가 아마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 노출된 그녀의 다리와 그녀의 신선한 피부 드라마틱한 메이크업과 새빨간 손톱은 오레곤의 쌀쌀한 날씨와 극적으로 대비되었습니다. 나는 데이니와 그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있었고 내 충격은 금세 당신이 왜 여기에 있고 이 여자는 누구인지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대답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데이니가 예상치 못하게 낙관적인 어조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 새 아내입니다. 브리아너입니다. 이번은 신혼 여행입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니는 회사 사장의 딸로 아주 훌륭해요. 데니는 이제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내가 묻지 않아둠에도 브리아나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 브리아나 클라크가 전화통화에서 나온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데니의 생각에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지다니 여기 혼자 여행하고 있니? 데니가 경멸이 섞인 얼굴을 찡그린 채 한심한 말을 한 그의 거친 말은 그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이혼을 시작한 사람 브리아나도 나에게 희죽희죽 웃었다. 그리고 그녀의 조롱하는 말투가 나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데이니는 이것이 당신의 전처입니다. 그녀는 노인인 것 같습니다. 브리아너는 조롱하는 어조로 서둘러서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애교 있는 태도에 짜증이 난 얼굴을 그녀에게 보냈지만 데이니는 단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편리한 결혼 나는 평생 동안 가난하고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데니는 조롱하면서 웃으며 나에 대해 완전히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클래식 호텔 로비에서 발견하려고 했던 평온함은 그의 높은 목소리로 인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데니가 새로 발견한 행복과 브리아너의 뛰어난 성장에 대해 자랑할 때 웃음을 참으세요. 클라욱 인더스트리즈에 대해 들었을 때 뭔가 미약한 것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클라욱 인더스트리즈는 번영과 권력과 관련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데니는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열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그렇게 쉽게 이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KT의 저는 그것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고 심지어 거기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모욕이 이해되지 않도록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나에게 나는 조용히 대답했고 데이니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정도 크기의 초고층 빌딩을 소유한 회사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니가 내린 이후는 적절한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잘난 척 웃었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평정을 유지했다. 나는 그 건물이 우리 부동산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멍하니 말했다. 데니와 브리에나는 믿을 수 없는 눈빛으로 나에게 부동산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데니가 거기에 당황한 것 같았다. 아빠가 두었다. 그들의 의심을 보고 가장 유명한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 회사가 부동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싸구려 건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저는 더 이상 데니즈 프라이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밝혔습니다. 예, 아버지가 구매 계약에 서명하셨을 때 그 명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금액이 1억에 가깝지 않았지만 최근에 집세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귀하의 비즈니스가 될 세입자입니다. 클라욱 인더스트리즈는 단지 아버지 건물 중 하나의 세입자일 뿐입니다.
자산이 1억 6천만 달러인 부동산 재벌 건물의 세입자는 항상 바뀌지만 지금은 클라욱 인더스트리즈에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집세가 아버지를 걱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집세를 내지 않는 그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너는 깜짝 놀란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재빨리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속일 수 없는 집세를 확실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어슈런스로 쏘아붙인 그런 어리석은 거짓말 나는 이 여자가 여기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 시각을 내보냈습니다. 이유는 전화기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클라욱 업계의 딸이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시겠어요? 나에게 임대료 요구 편지 사진 아버지가 간략한 설명을 드린 후 박 인더스트리즈에 대한 요구 편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브리아너와 데니에게 요구 편지가 너무 성급해서 가짜라는 것을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즉시 결제하지 못할 경우 3개월의 결제 대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언급이 갑자기 데이니와 브리아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혼하고 그 사람이 브리아너와 함께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있었어. 그 입은 내가 아직도 당신에 대해 어떤 감정이라도 느낀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오래전에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졌어. 당신이 그녀를 분명히 잡았기 때문에 브리아너가 정말 안타까워요. 당신이 나와 결혼했을 때 당신은 인상을 남기고 빨리 결혼하고 가족을 시작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가 나를 버렸고 내 불임으로 인해 나를 쓸모없게 만들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처럼 그녀의 돈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도 널 사랑한다고 믿잖아. 그게 전적으로 내 잘못인데도 넌 망상이 있어. 나는 내 모든 분노를 데이니에게 쏟아부었고 내 어깨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기분이 좋았지만 데니는 내가 그녀를 놀리는 것에 분노했다. 휴가가 끝나면 우리는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 거고 노처녀 남작으로 끝내고 이제 클라크 인더스트리가 세입자라는 식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군요. 데니는 겁에 질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클라욱 인더스트리즈가 잘 안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착 시 데니 데드를 공격할 때 덧붙였습니다. 아, 제가 임신 4개월째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막 도착했을 때 긴장을 풀기 위해 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꾸준한 시간은 물론 의사가 허락해 주었고 데이니와 이혼한 후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부하이자 직장의 상사였던 그는 직장에서 변함없는 지원을 주셨고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에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를 응원해 주셔서 3개월 전에 제가 데니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축하를 받았어요. 남편과 아버지는 임신이 꾸준히 성장하도록 장려했고 이것이 내가 이 가짜 출산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데이니에게 당뇨병 건강 문제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알렸는데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밝혀졌기 때문에 나는 받게 될 것입니다. 데이니의 이혼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아버지의 소유물 내가 무심코 임신했다는 말을 했을 때 아버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이니는 당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우리 결혼 기간 동안 당신은 사용했습니까? 피임법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데니는 완전히 어리둥절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하이퍼 개념전은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병원에서 생식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언급한 이유는 제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당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틀린 얼굴을 보면서 냉정하게 말했다는 것은 브리아나와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KT 대신에 브리아나와 거의 미친 듯한 중얼거림으로 말했습니까? 데니는 패배하여 어깨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데이니의 편협한 생각으로 인해 방해받은 당신의 불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속았다고 느끼는 이유 브리아너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다룰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그를 쏘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결론을 내렸고 브리아너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클라욱 인더스트리즈의 임대료에 대해 저는 완납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건물을 계속 임대할 계획이라면 연체된 임대료를 즉시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투는 데니와 브리아나를 남겨두고 나는 씩씩하게 호텔방으로 돌아갔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며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미안하다 물론 다 괜찮았어 그냥 기쁘다 풍경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답글을 달았을 때 현재의 남편과 결혼한 후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삶의 진정한 행복과 지지를 찾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이후 데이니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여행 중 나는 글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연결을 통해 들은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데니와 브리아너는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쉬지 않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데이니는 브리아너가 심지어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유한 대통령의 딸이라고 믿고 결혼했지만 클라억 산업의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훔쳤다는 소식이 매일 더 나빴습니다. 브리아너의 아버지는 회사의 좋은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 대중이 볼 수 없도록 잘못된 행동을 숨기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표면화되면서 클라억 인더스트리즈의 주가는 회사의 명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고 아버지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많은 직원을 잃고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미래는 암울해 보이고 클라억 인더스트리즈 베어즈는 완료되었습니다. 데이니는 돈을 벌려고 했던 큰 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이는 비현실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리아너가 데이니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데이니는 그를 결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고 고용했습니다. 브리아너와 데이니와 딜을 떠난 호텔 랑데부 이후 데니의 간음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변호사 놀랍게도 데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 다시 결혼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KT는 브리아너와 이혼한 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빚지고 있습니다. 다 사려고 한 푼도 교환하지 않고 나가서 기댈 사람도 없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용서해주세요. 그의 한심한 울음소리가 역겨웠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처럼 그 사람은 여전히 돈 후에는 고맙지만 아니 다시는 너랑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아 내 배우자와 우리 아이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게 제발 안녕이라고 굳게 대답하고 전화 끊고 바로 데니 번호 차단 그가 돈이 거의 없고 아내도 없이 나를 다시 괴롭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데이니는 혼자 미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에 비교할 수 없는 조이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